9월 19일 탭스 성적 분석입니다. 오늘 성적 발표와 함께 공개된 이 탭스 애널리시스 분포도를 보면 일단 301점부터 360점 사이는 평소보다 약간 더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즉 300점대 초반을 목표로 하셨던 분들께는 안타깝게도 긍정적이지는 않았던 회차였던 것 같고요. 근데 바로 다음 361점부터 390점 구간은 평소보다도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87점을 목표하셨을 경우에는 비교적 많은 분들이 목표 점수를 달성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0점대로 가서 나머지는 평소랑 크게 차이가 없다가 맨 끝 571점 이상 초고득점대의 경우에 다른 회차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분포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확실히 9월 19일 시험이 역대급 난이도였다 보니까 비록 어렵긴 했지만 한두 문제 틀렸을 때 감점이 훨씬 더 줄어든 덕분에 이제 초고득점자들이 그래도 많이 나올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예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적 분포도를 통해서 이제 문항별 배점을 좀 예측을 해보면 방금 말씀드린 초고득점대랑 또 맨 끝에 저득점대 양 끝단의 인구가 평소보다 더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즉 최저 배점과 최고 배점 문항들이 평소보다도 훨씬 더 많이 분포되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 배점에 몰렸었던 지난 회차와는 달리 이번 회차에는 좀 문항 간의 배점 차이가 다양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워낙 역대급 난이도의 시험이었다 보니 곳곳에 어려운 문항들이 숨어 있었죠. 아마 그 어려운 문항들이 이렇게 최고 배점에 속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시험 직후에 복원해 드렸던 모든 문항의 정답이 저희 연구진의 만점 성적표로 검증이 되었는데요. 특히 독해의 경우에는 2명이 만점이 나오면서 완벽히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논란 문제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회차에 특수했던 포인트는 바로 독해 빈칸 유형, 시작부터 굉장히 어려운 선택지 낚시들이 많이 출제되었다는 것이었는데요. 빈칸 유형 특유의 이 언급된 디테일 낚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선 1번 문항부터 아기가 자다가 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지문에서 이제 수면 패턴을 바꾼다 라는 오답을 굉장히 많이 선택을 하셨는데, 수면 패턴이라는 단어가 딱 한 문장에 한 번 어딘가에서 언급이 되었긴 했지만 바로 재운다, 바로 어떤 반응을 해준다, 액션을 취해준다 라는 내용이 나머지 문장들에 걸친 접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immediately가 들어간 선택지가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sea slug 문제들도 많이 헷갈려 하셨는데요. 평생 먹이를 안 먹어도 된다가 가장 매력적인 오답이었는데, 평생이 아니라 딱 지문에 언급됐던 algae를 섭취한 이후부터 이론적으로 먹이를 섭취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또한 언급된 단어를 가지고 낚시하는 선택지였고요. 그 알게를 섭취한 이후에 직접 광합성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모든 문장에 걸친 접점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reproduction, 생식에 대한 선택지가 정답이 아닌지를 고민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 reproduction 내용이 들어간 선택지는 이 문제가 아니라 맨 뒤 긴 지문 파트에 출제되었던 뭔가 crab, 꽃게에 대한 문제에 출제되었던 선택지였습니다. 아무래도 sea slug랑 crab이 둘 다 뭔가 생물에 대한 지문이다 보니까 헷갈리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번, 이 우주 탐사에 대한 어떤 대통령 발표에 대해서 뭔가 비판을 하는 그런 편집글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국가 간의 협력을 안 하는 게 경제적으로 안 좋은 선택이다 라는 내용을 빈칸에 들어갈 말로 많이들 고르셨습니다. 근데 이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틀리거나 모순된 내용은 아니지만 나머지 문장에서 전혀 언급된 적이 없던 내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장의 접점을 골라야 되는 이 빈칸 유형의 특성상 오답이었던 문항이었고요. 반대로 이 nationalistic frame이 들어간 국수주의, 그러니까 자국 우선주의적인 프레임을 씌운다 라는 내용이 이제 나머지 문장들에 걸쳐서 언급되었던 접점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국가 간에 이렇게 분열되지 않고 국제적으로 협력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왔었죠. 자, 이렇게 빈칸에서 언급된 디테일 낚시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나머지 문제들에도 혹시 헷갈리는 오답이나 정답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목표 점수를 달성하신 컨설탭스 수강생님들께서 소중한 후기를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현 시점까지 총 5분이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학습에 도움될 만한 팁을 조금 선별해서 정리해 드리자면,
40일 만에 365점에서 439점으로 상승하신 김규린님께서는 기존에 이미 토익이 900점이 넘고 또 대형 학원에서 단어와 문법을 열심히 암기하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쉽게 400점 이상이 나올 줄 알았지만 결국 시험 성적을 받았을 때 실패를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영상을 통해서 이 어휘력이 바로 독해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즉 단어를 많이 안다고 해서 문장이 해석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단순 단어 문법 공부가 아니라 철저하게 독해 공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문장 해석에서의 본인의 실수를 교정하는 것, 그리고 좀 아까 강조해드린 접점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것, 요런 딱 그 문장에 필요한 학습에 집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독해 점수는 물론이고 청해 점수까지 오르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항상 강조해드렸지만 탭스는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실수를 하는지를 교정해야 한다는 것을 김규리 수강생님께서 잘 실천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김규린님의 후기 풀버전과 이 다른 분들의 후기들도 바로 보실 수 있게끔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리겠고요. 혹시라도 또 목표 점수를 달성하신 수강생분들께서는 저희가 응시료 전액을 현금으로 환급해드리고 있으니까 본인의 점수 달성 비결을 후기로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수험생님들 모두 탭스 점수 한 번에 목표 점수 달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